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Y타임스에서 미래통합당 대선 후보 누가 거론되고 있는가 살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대선 후보 누가 유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및 대권 구도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 환송과 겹치면서 갈수록 이 안개 속의 혼전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이낙연 전 총리의 독주 체제인 듯 보였습니다만은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민주당의 당권 및 대권 구도가 2021년 4월에 재보궐 선거하고 맞물리면서 심각한 내홍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8월 29일 진행될 당대표 선거는 이낙연 전 총리하고 김부겸 전 의원의 2파전으로 굳어졌죠. 그런데 이 전당대회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권 구도 경쟁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낙연 전 총리에게 있어서 전당대회에서 승리가 이 대권 구도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특별히 이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전당대회에서의 패배가 끝이 아니고요. 이를 발판으로 대권 경쟁으로 곧바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대권 구도는 더욱더 점입가경의 경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민주당의 대권 구도에 오르내리는 후보로는 가장 압도적인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당권 경쟁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 그리고 또 이번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기사회생을 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아직 법원 판결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김경수 경남지사, 또 요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김두관 의원, 그리고 호시탐탐 복귀를 노리면서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외의 인물도 나올 수 있습니다. 호사가들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든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아직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자, 제일 먼저 압도적 1위지만 끝까지 장담 못하는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당 내외가 모두 인정하는 부동의 대선 후보 1위죠. 그런 그가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전당대회 출마 자체가 2022년 대선 후보로 가는 길을 활짝 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걸음마를 떼기도 전부터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죠.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사건을 비롯해 가지고 이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문제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겨날지 모릅니다. 특히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공수처법 같은 민주당의 개혁 입법, 이런 말로는 그러죠. 이게 개혁 입법이라고 자처하는데 그게 개혁인지 아닌지는 이제 국민들이 나중에 평가하게 될 겁니다만은 이런 법들을 밀어붙이면서 생겨날 파문들도 이낙연 후보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여기다 2021년 4월 7일에 재보궐선거, 이런 것들이 이낙연 전 총리에게는 엄청난 시험대가 될 겁니다. 어느 모로 보나 이 집권여당 민주당에게는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자체가 이 민주당에서 원인 제공을 했다는 점에서 후보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 처집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는 이번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4월의 선거를 현 지도부에서 결정한다는 것도 난센스죠. 결국 이낙연 전 총리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차기 당대표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는데 어느 한 곳에서라도 패배를 한다 그러면 즉각 유력 대선 후보로서의 이미지 손상이 생길 겁니다.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까지 맞물린다 그러면 전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으로 몰려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대선에 도전하려면 당대표에 당선된다 할지라도 7개월 만에 내려놔야 됩니다. 내년 4월부터는 대선 경쟁 체제에 돌입하기 때문이죠. 원래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로는 2022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직접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되면 중도 사임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래저래 이낙연 전 총리에게 이번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건 별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큰 난관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어떤 후보를 내놓는가가 이낙연 전 총리에게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래통합당이 그야말로 40대나 50대 초반의 젊은 후보를 내놓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이낙연 후보한테는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 이낙연 전 총리를 끝까지 대선 후보로 밀어줄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혹자는 만약에 이낙연 전 총리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갔을 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려하기도 합니다. 당시 박근혜 정권 시절에 같은 당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권 사람들, 전 정권 사람들을 사실상 숙청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거를 이낙연 정권에서 볼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는 겁니다. 그건 이낙연 전 총리하고 지금의 문재인 정권 주류 세력과는 사실상 근본적으로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4년에 그는 반노무현의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이낙연은 끊이지 않는 시위를 질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밀란 직전의 상태다 그러면서 서민들은 노무현 정부에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낙연은 또 노무현 정부는 반서민적 정권이라 그러면서 무능하고 미숙해서 실패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낙연은 탈미, 그러니까 미국하고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탈미를 기조로 했던 노무현 정권의 외교 스타일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것과 비슷한 동북아 균형자론도 균형자 구상이 의미를 가지려면 주변 열강들이 용인해야 된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낙연은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인 개혁과 정부에 의한 사회 분열을 우려하면서 분열의 리더십으로 개혁을 향한 사회의 열정이 식고 있다. 이렇게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의 노무현 정부 성토는 그 다음 이어지는 이 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경제가 위축돼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것이 큰 원인일 것입니다. 사회 곳곳의 갈등이 또 하나의 큰 요인입니다. 저는 전자를 생계형 시위, 후자를 갈등형 시위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전면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를 양극화를 키운 장본이라 그러면서 낙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총리의 과거 발언들 가운데서 노무현이라는 이름 대신에 문재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표현해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이낙연 전 총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당연히 본인의 정체성대로 국정을 펼쳐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방향이 지금의 문재인 주류 세력과는 완전히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등을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해결해 갈까요? 답이 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정권의 주류 세력인 친노, 친문 인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2003년 열린우리당 분당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따르지 않고 기존 민주당에 남았던 겁니다. 이번 당권 도전에서도 끝까지 고심했던 부분도 이 점이었습니다. 과연 친문 진영에서 이낙연 전 총리를 확실하게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낙연 총리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 말은 이낙연 전 총리가 당권을 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대권을 확실하게 움켜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라는 겁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현격하게 추락하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 같이 레임덕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국민적 지지도가 가장 높은 이낙연 전 총리에게 자연스럽게 후보 자리도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그런 상황을 결코 용인하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정책 방향은 모든 것을 레임덕 방지에 쏟아붓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이미 부동산 문제가 터졌고요. 또 인국공 사태, 그리고 박원순 사망 사건 등으로 같이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점 레임덕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이 이낙연 전 총리에게는 기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후보는 김부겸 전 의원입니다. 당대표 선거를 발판으로 대권으로 향하고 있죠. 이 김부겸 전 의원에게 있어서 당권 도전은 사실상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권 도전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 김부겸 전 의원의 당권 도전은 사실상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역전한다 그러면 대단한 승리가 되겠죠. 그런데도 과감하게 당권 도전을 하게 된 것은 이번 기회가 자신을 전국적으로 이미지업을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원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자신의 존재성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김부겸 전 의원의 본거지는 대구입니다. TK가 자신의 지역구라는 점은 민주당 내 당원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와 함께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가산점이 됩니다. 이 김부겸은 사실상 민주당의 황무지였던 대구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우면서 제2의 노무현의 길을 갔던 장본인입니다. 이를 당원들도 높게 쳐줍니다. 물론 출신이 과거 한나라당이라는 최대의 약점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본인의 진실성으로 이미 극복을 했습니다. 함께 경쟁했던 김영춘 전 의원이 오거돈 전 시장의 중도하차로 대선 후보가 아니라 부산시장 후보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 김부겸 전 의원에게는 호재입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국민은 뜻을 바로 세우는 정치인을 성공시켜준다라고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 노무현 정신 때문에 김부겸 전 의원은 한나라당 출신이면서도 누구보다 더 민주당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게 된 배경이 됩니다. 불리한 줄 알면서도 뜻을 세웠고 가뜩이나 눈앞의 이익만 보는 꼼수가 만연하고 있는 세태 속에서 노무현의 말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낙연 전 총리에 비해서 아직 젊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덕불장군 이재명 경기지사를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한마디로 덕불장군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튀어도 너무 튑니다. 그가 하는 정책들을 보면 개혁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파괴적입니다. 여기에 반문재인의 선두에 서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당내에서 이재명 축출운동까지 했겠습니까? 비록 우여곡절 끝에 경기지사 자리까지 갔고 또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 회생하기는 했습니다만 그에게는 정북, 불륜, 폐륜, 조폭연루 이런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도덕성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는 지난 2019년 6월 한 중앙일간지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덩치에 걸맞게 철이 들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에 그가 보여준 말과 행동들은 그 본성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에 숨죽여오면서 현 정권의 순응을 해왔었습니다만은 기사 회생한 직후에 즉각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집권 세력이 모두 밀어붙이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항거적 의사표현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당이 아니라 국민적 여론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적 여론 지지를 등에 업고 당내에서 대선 후보까지 따내보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본인이 그렇게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당내 주류 세력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딪힐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이미 자신의 선거법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눈치 보지 않고 대권 경쟁에서 자기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지사 때문에 민주당의 대선 경쟁은 상당히 시끄러울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잡음이 이재명 지사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재명 지사는 또 한 번의 결단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일지는 일단 가려두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전개될 것이다, 이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세균 현직 국무총리 대권 후보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기저기 안테나를 통해 들어오는 소식 중에 하나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동향에 대한 건데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미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들입니다. 이미 팀도 꾸려지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헛수고일 겁니다. 한마디로 대중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도 꼰대입니다. 따라서 정 총리의 대권 도전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저 현 국무총리직이라도 잘 수행하는 게 그게 최상일 겁니다. 그리고 또 후보들 있죠. 김두관, 김경수, 유시민, 임종석 등등. 요즘 김두관 의원도 친노의 핵심이라는 타이틀로 대권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스토리도 있고 경력도 괜찮죠. 김두관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맞섰던 경력도 있습니다. 당시 그는 문 후보를 거세게 비판했죠. 제법 대립각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김두관 의원의 대중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뭐 이런 평가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선 후보로서의 파괴력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히 당내에서의 평가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후보로 출마는 뭐 자유롭게 하겠습니다만은 성공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분석이 됩니다. 김경수 지사 또한 젊은 피로서 잠재적 대권 후보입니다. 그러나 먼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될 겁니다. 드루킹 관련 사건 등의 사법적 판단이 우선입니다. 하기야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김경수 지사 또한 온갖 사술로 무죄 판결을 내리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법적 판단이 국민들의 마음까지 무죄로 표백시켜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뭐 이런 이름도 호사가들이 입에 오르내립니다만은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직전까지 뭐 60% 내의 고공 지지율을 보인다는 전제하에서나 가능한 카드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 카드의 대국민 제시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지요. 민주당 대권구도 앞으로 결코 순탄치 않을 겁니다. 우선 이낙연 후보만 하더라도 누가 봐도 제1의 유력 후보인데 만약 민주당에서 이낙연 후보를 내치고 다른 후보 쪽으로 밀어붙인다 그러면 당장 호남 쪽에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사실 지난 선거에서 호남이 민생당 등을 제끼면서 압도적 지지를 민주당에 보내는 것은 이낙연 대선 후보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옹립하지 않게 되면 당장 반란에 가까운 분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분당에 가까운 홍역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꾸준히 1위를 달리게 된다면 더더욱 문제가 커질 겁니다. 그렇다고 이낙연 전 총리에게 대권을 쉽게 줄 수도 없는 것이 집권 세력 핵심의 고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당 2021년은 혼돈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4월의 재보궐선거 그리고 곧 이어질 대선 후보 선출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지속 가능성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라, 살아있는 생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겼다고 끝까지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